아니 술을 뭐 드실지 몰라가지고. 잔을 채우는 게 잔을 채우. 우와. 음주 방송 처음이에요. 어머. 우와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저 아는 지인이 복분자 주를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드라이버 해야 되다. 이게 제가 집에 3개가 있는데 2개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술들을 다 드셔가지고. 술 워낙. 저는 워낙 못해요. 프로님도. 저도 워낙 못해가지고. 저도 약간. 옛날에 박연 차장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은 같이 이렇게 술을 같이 밥을 먹으면 무조건 폭탄 좀 마셔야 돼요. 근데 내한테만 임준환이 주지 마, 술 아깝다. 우리 조프로는 감사합니다. 주량이 어느 정도? 저 뭐 소주 한 병? 한 병? 네. 그럼 한 2병 먹겠대. 나하고 비슷하겠대. 이렇게 자리도 바뀌었고 또 이렇게 음식도 있고 술도 있고 건배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네. 어쨌든 오늘의 주인장이시니까. 아까 이제 그 골프 또 뭐 인생하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다들 이제 골프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GOLF 중에서 L은 라이프라고 생각하거든요. F는 프렌즈고.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인생을 얘기하는 게 골프의 참맛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러면 골프는 하고 선창을 하면은 답으로 인생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골프는 인생이지. 네. 저는 술을 못하니까 건배사 이런 거를 갖다가 전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 딱 배운 게 있어요. 프랑스 말로 드숑 하면 마숑. 재밌다.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프랑스. 자, 음식 좀 드시죠. 네. 맛있겠습니다. 이야.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와, 맛있겠다. 드세요. 원래 이런 음식 잘 드세요? 지금, 취향이? 뭐 좋은데요. 어떻게 조 프로하고 이 프로는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원래 골프 선수 출신은 다 뭐 해장국, 맞아요. 뭐 갈비탕 이런 거 먹잖아요. 다잘 먹어요. 다. 원래 주종을 안 가리세요? 독주만 좀 피하는 편이고요. 한동안 발렌타인 홍보대사를 몇 년 했었거든요. 그때 양주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숙취가 조금씩 더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소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한 두세 병 먹어도 다음날 멀쩡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주는 정말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는. 아니요. 맛은 느낄 수 있어요. 먹긴 먹는데 그냥 마시긴 마시는데 그냥 한 잔 마시고 안 마시니까 그냥 이거는 술은 나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마시게 되는 거죠. 저는 전혀 맛을 몰라요. 쓰기만 해요. 그죠? 그래서 소주 마시면서 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신기해요.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술이 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땡기는 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깡 소주는 저는 못 마셔요. 그냥 소주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소주 난 그런 거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게 저 사람들은 왜 안주를 안 먹지 아무리 드라마를 해도 그러니까 짠 하고 맛있는 안주를 먹어야 되는데 술만 먹으라 그러면 그건 맛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하고 조화가 되고 그쵸. 분위기 이런 게 그런 게 딱 우리 고프님도 술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꾼은 아니신 것 같아요, 프로님. 그럼 네, 술꾼 즐기는 조민준 편이다. 프로님은 저요? 저 술꾼이요? 프로님은 주종 혹시 좋아하는 주종 있으세요? 전 맥주를 전 거의 매일 마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다음날 일이 이제 새벽 4시 막 5시 있으니까 딱 한 캔? 네, 그거 먹고 이제 딱 자는 거. 근데 원래 맥주 마시는 분들이 배가 나와서 나와요. 싫다 그러시는데 살 안 찌셨는데 하나도 안 찌셨는데 배가 좀 나오고 이제 유산소를 좀 많이 해요. 평소도 운동 많이 네네. 하세요? 많이 뛰고 그래서 뭐 저 술을 좋아해요. 막 취하게 마시는 건 아니고. 아니 이렇게 네 분이서는 라운드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네 분이서? 이럴 때 셋은 해봤는데 고프님하고는 이제 뭐 안 해봤었죠. 항상 시합장이나 대회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만 뵙고 근데 사실 후배 또 스승님이시니까 라운드를 돌면 좀 잘 쳐서 정말 잘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드세요? 있죠. 그 어드레스에서 딱 인프레임 뒤에 오시거든요. 똑바로 가야 돼. 지금도? 딱 좋아 있죠. 너 어디 보고 치니? 지금도?
똑바로 치지 말라 그러세요. 자꾸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은 휘어서 보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네. 페이드 치고 드로우도 치고 드로우도 치고 그래야지 골프가 재밌는 거라고. 잘 치는 모습 엄청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죠? 네. 그 사실 그럼 더 안 맞잖아요. 민준이는 좀 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프로님은 더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으니까. 뭐. 아직도 약간 이렇게 애기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스타일. 이제는 이렇게 볼 때요. 25%다. 좀 프로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인사하는 법을 인프로님한테 배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딱 벨트에 손 얹고 90도 인사. 정말 저 학생 때부터 엄청 그런 거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엄청 어려운 분이시고 대 선배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옛날에 처음에 아카데미 할 때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참 보람이 있는 게요. 그때 선수들 지금 이제 다 40대 되고 있는데 밥 먹을 때 고프로님 그냥 다른 후배들하고 먹으면 더 쉬어 하고 뭐 듣는데 꼭 윗사람이 들 때까지는 안 들고 꼭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인사를 꼭 해요. 내가 그게 그럴 때마다 참 요즘 저런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교육을 또 잘 네. 시키신 거죠. 저도 근데 밥상 예절이나 이런 거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명 선수들이라서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막 집어 먹어요. 그거를 내가 뭐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 꼰대 되잖아요. 그러려니. 아니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제 카트 타고 요새 이제 간식 가방들을 다 갖고 다니니까 갖고 오면 이제 나눠 먹고 하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예요. 근데 바나나를 먹고 그 껍질 하나 두고 또 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선배가 옆에 있는데 하나 먹으라고 해야지 했더니 2개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씩 나눠 먹어야지 2개밖에 없다고 2개 계속 먹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진짜 다르다. 2개밖에 없는데 계속 그러고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먹는 예절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하고 좀 다르고. 맞아요. 프로님 선생님이실 때 혹시 조민준 프로님이나 이시우 프로님이나 이렇게 연애하고 이러는 거 걸린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없고 네. 걸려서 쫓겨났죠. 유남 쫓겨나죠. 아 진짜요? 네. 한참 나이잖아요. 근데 프로님 얼마나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걸렸죠. 아니 근데 남자 선수든 여자 선수든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할 나이가 있어요. 그것도 좀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보고 그죠. 못본 척하고 맞아. 뭐 골프도 스트레스인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맞아요. 네. 그럼 프로님 생각하시는 풀어줘야 되는 나이대나 그게 몇 살 정도예요? 그래도 뭐 한 21. 너무 뒤로 가는. 그치? 아홉 말 거야. 29이요? 아니 21, 4, 5살.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기준? 네, 여자는요? 여자는 21~23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전번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했듯이 왜 여자 프로들이 그 나이가 되면 골프가 안 되느냐. 근데 되게 보면 좀 빨리 와요. 남자는 40세까지 우승을 할 수 있고 있는데 뭐 최경기 프로 54세였죠. 맞아 이번에 맞아요 멋졌어요. 근데 여자 프로들은 내가 이래 보면 30살 되면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프로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생각해. 근데 22살 정도 됐는데 좀 안 되면 그만둬야겠다라고 그냥 버릇처럼 나온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좀 나이가 20대 중후반 얼마 배소연 프로도 우승하고 그런 프로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런 선수들이 자꾸 롱런하고 좀 늦은 맞아. 시기지만 우승하고 그래야 맞아. 밑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계속 희망을 갖고 가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만 우승을 해버리니까 자꾸 포기가 좀 빠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결혼해서 출산도 하시고 다시 또 투어 뛰시고 이런 프로님들 보면 너무 응원해요. 저는 진짜. 저도 그래요. 네. 네, 저도 그래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 외국은 실제로 그렇게 또 투어를 뛰시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도 네. 있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박인비 선수한테 네. 지금 애 이제 돌 됐잖아요. 네. 야, 한 번 더 나가라 이러는데 맨날 그래 충분히. 해놓고 안 나오시겠대요? 근데 아유 제가 거리가 딸렸어요. 그래서 야 거리 뭐 관계 있냐 그럼 나가봐. 내가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리 얘기가 나와서 골프에서 아마추어들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늘 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마추어 골퍼들은 거리에 대한 욕심이 되게 큰데 사실 점점 이렇게 프로님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숏게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아마추어들한테 이렇게 레슨해 주실 때 그런 비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세요? 강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리하고 방향이 이제 다 좋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 한 40대 이렇게 젊은 그 아마추어 남자들은 거리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요즘은 다 측정이 되니까 맞아. 헤드 스피드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뿌렸을 때 내가 몇 마일이 나오는지 그걸 자꾸 확인하라고 거리하고 방향을 항상 반비례 하잖아요. 처음에는 일단 그래도 공이 똑바로 가야 되니까 초보 때는 공을 물론 어느 정도의 파워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리를 똑바로 보내는 거 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공이 어느 정도 똑바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리. 이제 테크닉을 해야 되는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몸을 쓰는 동작이나 이런 어떻게 하면 파워가 난다 이런 그 영상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리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추어 골퍼들이. 많이 나가는 사람 많아요, 진짜. 인프로님도 가끔 이렇게 레슨할 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계속 드라이버가 찍히면? 뭐 엄청 하는 사람 많아요. 태희신가? 그 가수 하시는 분. 네, 네. 맞아요. 와, 그거 우리 유튜브에 나와갖고 공을 치는데. 그래요. 엄청나죠. 처음에는 뭐 스윙이 안 돼서 정타에 못 맞추더니 나중에 이제 메탈 레슨하고 있는데. 와, 내보다 한 30m 더 가는 거야. 많이 나가요. 젊은 사람 많이 나가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이 나가요. 근데 내기해 보면 다들 그러시 똑딱이 못 이긴다고. 장타자는 늘 한 방이 있어가지고 이게 똑바로 회오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타분들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드려야 되죠, 사실. 좀 하고 좀 마인드 컨트롤 좀 잘 시켜드리고 이러면은 되게 잘 포텐이 있는 거고 딱이분들은 좀 스테디하게 좀 이렇게 일정하게 치시는 것 같고. 날 레슨할 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들은 게 그런 내용도 비슷한 게 있는데 사실 여기 그 다른 프로님들 이렇게 의견도 궁금한데 아마추어 골퍼를 이제 처음 가르쳐야 되잖아요. 방향을 먼저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리를 늘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전에 아주 그 유명 프로인데 아버지한테 이제 레슨을 받았는데 굉장히 장타인데 장타 치는 비결을 설명해 달라 했더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세게 때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어떤 테크닉이 몸에 이건데 본인은 그 테크닉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때렸구나. 그러다가 힘이 붙었구나. 이 프로님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거리를 먼저 내고. 그렇죠. 저는 거리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게 맞다. 골퍼가 좀 빨리 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마추어 골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 드신 분은 이제 다치니까 골프하다가 다치시면 평생 진짜 골프를 못 쳐요. 그래서 뭐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저는 좀 공을 정타에 맞추는 연습을 좀 시키고 프로 선수를 하겠다면 나는 무조건 멀리 치고 나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선수들을 가르쳐 보면은 뭔가 체력이 되고 뭔가 이렇게 바탕이 돼야지 뭔가 그 레슨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투어 선수들이 이렇게 문의가 오거나 레슨을 할 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일단 거리. 이 친구가 많이 나갔던 친구인가? 그리고 이 친구가 숏게임이 괜찮았나? 이 두 가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니어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공을 못 치더라도 거리를 일단은 보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좀 잡혀가면 프로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생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소연 프로라는 그 친구가 되게 투어 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이번에 첫 우승을 했는데 저랑 7년을 같이 했어요. 처음에 할 때 드라이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랭킹이 98등인 거예요. 거의 뭐 130명 나오는데 98등이 완전 뒤쪽이잖아요. 체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좀 안 좋고 공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개선이 되면 좋겠다 해서 매년 거리를 조금 운동을 하면서 늘렸어요. 근데 올해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4등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KLPGA에서 지금 뭐 황유민, 뭐 윤이나 뭐 방신실 이 선수들이 있는데도 뭐 수치가 찍힌 게 일단은 4등으로 찍혔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밀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일단은 드라이버 거리가 나가야지만 승산이 있는 좀 게임이지 않을까 투어 선수들은. 그래서 일단은 비거리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조 프로는? 무조건 거리죠. 무조건 거리. 무조건 거리. 방향은
제가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만약 5마일이 늘면 한 15야드에서 뭐 한 20야드 좀 전 정도 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드라이버 20야드 늘면 7번 치던 데에서 두 클럽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9번이 되는 건데 9번도 두 클럽 짧아지니까 피칭 컨트롤하게 될 거야. 그럼 너 7번 가지고 아무리 똑바로 치는 연습하는 거 봤자 피칭 치는 게 훨씬 더 똑바로 갈 거다. 그러니까 방향 잡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늘려라. 그래서 현실적이다. 네, 아마 사실 투어에서 제 소문이 그냥 야 거기 가면 세게만 치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되게 현실적이야. 나는 되게. 거리가 10야드가 늘면 1억을 더 벌 수 있어 이러는데. 그게 더 현실적이죠. 근데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7번 잡면서 피칭 잡으면 더 성적을 잘 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마일 넣으면 우리가 되게 보면 한 23m 정도 네네. 거리가 나니까 20마일을 늘리면 46m잖아요. 그럼 프로 선수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럼요. 선수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리 늘리려고 하면 운동해야 되고 연습 스윙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거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못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고 내가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프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부모님한테 진짜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선수를 어릴 때부터 성적을 자꾸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 성적 위주로 많이 해서. 성적 위주로 가니까 이 선수가 프로가 돼서 빨리 그만두게 돼요. 아카데미나 어떤 지도자한테 이렇게 자제분을 맡겨서 프로가 되려고 한 분들은 정말 참아줘야 된다.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부모님들한테. 여기 와서 성적을 내려 하지 말고 프로가 되려 하는 선수면 프로가 되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만들어주면 된다. 준비된 선수를 만들어주면 틀림없이 성공해요. 근데 준비된 선수를 만들려고 막 지도자는 노력을 하는데 부모님은 성적이 당장 안 나니까 자꾸 선생님을 자꾸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바뀌면 가서 또 선생님하고 성격이나 모든 걸 또 이렇게 맞추는 게 시간이 걸리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요즘 분에 무슨 행사 골프 행사를 딱 갔는데 자기가 골프가 왜 안 되는지 내가 그랬어요. 프로는 학교로 이야기하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뭘 또 배우냐. 너무 선생님한테 이렇게 의존해도 그러니까 선생님 한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한테 쭉 보면 그냥 쫙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쉽게 설명해 줬어요. 어드레스는 김 선생님, 백스윙은 박 선생, 임팩트는 홍 선생, 피니시는 곽 선생. 하나도 다 니께 없다. 그죠. 니 골프가 없는데 니가 어떻게 성적이 나겠냐. 그래서 선생님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바꿔서 가는 사람도 성적이 잘 안 나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못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못 기다리든지 기다릴 줄 몰라. 맞아. 그래서 골프는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코스에 가서 버디가 안 나와 계속 버디 찬스 붙는데 파타가 안 들어가면 기다려야 돼요. 그걸 덤비면 3파타, 4파타를 해서 다 망가져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기다리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도 기다리면 분명히 찬스가 오는데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덤비다가 얼굴은 빨개져요. 다 망가진다. 막 그랬는데 이제 골프도 좀 연습을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찬스가 온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임프로님 아카데미 하실 때 연습장은 완벽했거든요. 시설은 엄청 후졌었는데 이포 고등학교 이포 CC 안에 레인지 있었고 일단 마사토 타석 있었고 모래 벙커샷 있었고 그린 2개 있었고 파스 6홀 아무도 안 오는 6홀 있었고 진짜 300야드 그린 잔디가 있었고 좀 무성하지 않은 불규칙한 잔디들이 있어서 거기서 막 그냥 쳤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요즘은 연습장들이 너무 시설이 좋지만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레인지지 뭐. 그렇지. 시간 제한 있고 그렇죠. 잔디 가봤자 너무 안 좋고 뭐 너무 그냥 돈으로만 생각을 하고 육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진짜 너무 맞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연습을 레슨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진짜 너무 문제고 이게 포인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시간 가서 나 뭐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가서 그냥 배워오고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이걸 자꾸 먹어봐서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야 되는데 대신 먹어서 무슨 맛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믹스가 돼야 돼서 코치 레슨 플러스 훈련을 통해서 믹스가 돼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말이죠. 진짜 시설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고 선수들이 합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9개월에 제가 20년 전에 9개월에 임대료를 4억을 줬어요. 남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러는데 진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옛날에 정치하시는 어른들한테 제가 골프를 치면서 참 말이죠. 이 골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패할 수 있는 게 참 골프밖에 없습니다. 좀 정부에서 골프장을 36홀 만들어서 이쪽은 아마추어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이쪽 18홀을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 좀 키워주세요. 내가 엄청 그 소리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진짜로. 야,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연습했는데 왜 타이거 우즈가 안 됐어요? 네, 지금 말을 안 들었어요. 제프의 말을 안 들었어요. 착해서요, 착해서. 아니, 착하고 힘을 안 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참 대회가 없었어요. 프로 대회가. 맞아. 특히 남자 대회는 더.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남자 프로 대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2004년도 7개, 8개.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막 프로 턴에서 막 뛸 때니까 7년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6년도. 지금이야 그게 뭐 스트레스 무슨 생겨. 여자 프로 20몇 개 이러지만 그때 12개, 13개 하면 엄청 많이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남자가 더 그래서 인기 있었는데 네, 그때는 맞아요. 시청률도 훨씬 높고. 네. 내가 78년도에 프로 돼서 첫 시합을 나갔는데 남서울 컨트리에서 대회를 하는데 5등 했는데 상금 28,000원 받았거든. 28,000원이요? 예, 와. 78년도에 28,000원. 그래서 그때 28,000원이면 지금 이거 하나 못 그때- 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곰탕이 네. 골프장에서 곰탕이 2,000원인가 1,300원인가 뭐 이래서 짜장면이 200~300원 할 때 아니었어요? 78년도니까 28,000원 받았거든요 상금. 와. 그래서 내가 지금도 첫 충격적이다. 상금은 내가 딱 기억하고 있어요. 28,000원. 첫 시합 때 28,000원. 세금 띄어요? 그때 이제 원천 징수. 우와. 진짜 대박이다. 예.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했어요. 그쵸. 진짜 그 고프로님 그때 미국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 그때 고등학생 때였어요. 아 그랬어요? 저 짜장면 양을 많이 준다고 인천에 가서 짜장면 아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네. 몇백원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프로들이 차가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지금 리베라에서 대회를 많이 했어. 관악시죠. 네, 관악시야.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때 왜도 아마추어 아마추어들 골프를 차를 얻어타고 거기 가서 골프 치고 뭐 대회 때는 그 근방에서 이제 여관에서 자고 택시 타고 이제 올라가고 그런 시기였어요. 참 진짜 헝그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때 그 우리 선배님들은 더 하셨죠. 우리나라 골프가 지금 이래 보면 그 선배님들의 어떤 뭐 이렇게 그 발전시킨 그런 뭐 노력을 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때 고생하신 그 뭐 한장상 고모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든지 그 1세대가 사실은 제일 네, 힘들잖아요. 제일 그 자리 잡게 힘들죠. 만들고. 네, 맞습니다. 저희 때는 뭐 대표하고 이러면은 5,000원 내고 쳤거든요. 저희 때도. 그 네. 예전 기억에 프로 자격증을 따면 네. 이렇게 골프장에 가면 혜택이 좀 있다. 할인 혜택이 있고 그린피가 뭐 이런 거를 들었던 것 특소세 같은데. 면제를 해줬죠. 그죠. 그때. 특소세도 있고 뭐 지금은 소세라야 뭐 한 2만. 그쵸. 2만. 예. 아, 그런 그래서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저 할 때만 해도 뭐안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프로들.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처음에요. 몇 명 안 될 때. 음. 그때만 해도 한 뭐 400명, 500명 이래 될 때는 좀 안 받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이게 막 1,000명 넘어가고 막 이래 되니까 이제 골프장도 비즈니스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죠. 이렇게 받는데 미국도 그래요, 프로님?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제일 서러웠던 게 미국은 일단 이 한국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클럽 프로라 그러는데 투어 프로가 있고 클럽 프로가 있고 클럽 프로들은 골프장 경영을 배우거든요. 네. 맞아.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티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티칭도 배우는데 미국의 골프장이 2만 3천 개가 있는데 PGA member가 2만 5천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PGA 멤버들이 골프장에 헤드 프로로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배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서 돈을 안 내고 쳐요. 대부분 미리 연락하고 난 누군데 뭐 어디 간다. 그 비싼 페블비치도 미리 연락하고 가면 카드피 50불만 내고 치고. 우와, 지금도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프로님.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린피를 뭐 할인이 아예 이렇게 없잖아요. 간신히 얘기해봐야 특수세 면제 막 이러니까 야 한국이 진짜 근데 한국은 워낙 티타임이 다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 시스템이 어쩔 수가 없구나 싶어요. 지금 더 심해졌죠. 코로나 이게 이제 보면 골프장은 땅이 보통 한 70만 평, 60만 평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골프장을 짓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번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 세금 내고 요 땅을 갖고 있는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에 우리가 남서울 컨트리 클럽만 해도 거의 1년에 한 뭐 80억 이상, 90억 낼걸요? 세금으로만. 이 땅세만. 그러니까 저게 또 워낙. 네, 그래서 골프장이 감당을 못하니까 막 연습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뭐 제1연습장, 제2연습장에서 거기에서 벌어서 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스포츠고 세금을 낼 때는 사치생이에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좀 이제 좀 잘못됐다. 왜 그랬더니 이것도 스포츠인데 그럼 올림픽 게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정부 관계자님들 만나면 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우선 그거부터 내려줘야 된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조금 더 열린 골프 마음으로.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 프로님이 정부로 가세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로 가지고 좀 골프들이 갑자기 좀, 기자회견. 좀 조금 더 부담 없이 거의 골프를 칠수 분위기가 완전 있도록 발표회. 그 분위기는 네. 결국은 그린피를 세금을 이렇게 내려줘야 골프장에서 그린피를 좀 싸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요. 유튜브 보신 분은 다 추천하실 것 같은데 국회로 댓글 달리실 것 진짜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되게 많이 프로포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진짜요? 이렇게 딱 쓰시면 바로 아니 나올 것 같은데. 그 몇 번 아니 그 레슨 캠프 오셨던 분들이 몇만 아니 그게 아니고 추종자들 분들이 많잖아요. 뭐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데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운동선수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도 다니고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조훈현 국수님이라고 계세요. 바둑. 네. 조국수님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셨어요. 네,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마시죠. 아니야, 내가 바둑 발전을 위해서 가야 돼. 하고 가시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골프를 치면서 어때서 했더니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서. 쉬운 게 없어요. 진짜. 그렇죠. 쉬운 게 없죠. 이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골프는 좀 사치성 스포츠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야 된다. 맞아요. 그런 오해는 진짜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골프. 맞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600만이에요. 골프 인구가.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신발 하시는 에코 하시는 그 신두철 회장님이 언제 한번 그런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골프가 다른 운동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뭐 관객이 뭐 800만이다. 800만이 야구 글러브랑 배트랑 다 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관람만 하는 거고. 뭐 사봐요. 축구 우리나라 전 국민이 축구 좋아한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다 축구공 갖고 축구화 신고 그런 거 아닌데 구경만 하는 거죠. 골프는 600만이면 600만 명이 다 적어도 골프 티셔츠는 입고 뭐 그렇죠. 하다못해 스크린 골프를 치더라도 네. 골프에 대한 이런 용품도 뭐 구입하고 하니까 골프가 사실 우리나라 국기 스포츠라는 거예요. 산업적으로는. 맞아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좀 그때 딱 그 얘기 들어서 야 진짜 정부에서 왜 이런 골프를 방치를 하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산업이고 모든 골퍼들이 골프 쪽에 다 지출을 하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죠? 너무 이제 시간이 네. 아
가봐야 돼. 가는 거야? 아, 가면 어떻게 우리 만든 가려고? 카메라. 마이크는 놓고 가세요. 가다가 빼야 되는데. 네, 마이크 차고 가세요. 이게 사실은 시다스에서 저는 네. 깔창은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골프화가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전문 용어를 깔창은 아니고 인솔이라고. 인솔.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시다스에서 신발이 요번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동안 인솔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인솔이 다 들어가고 디자인도 이쁘지 않아요? 깔끔하고요. 일단 제가 지금 신고 있잖아요. 네, 잘 어울려요. 그죠? 초록색하고. 네, 일단 저는 발볼 넓으신 분 강추. 아. 그래서 왜 발볼 넓어서 특히나 왜 클래식화 스타일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발이 불편해서 못 신어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이 굉장히 발볼이 특히 너무 편해서 그런 분들 신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초창기 라인이 지금 나온 거고 아, 네. 볼 넓이는 조금씩 이제 조정이 될 거래요. 푸조인가 이런 데 보면은 와이드도 나오고 내로우도 맞아요, 나오고 막 맞아요. 이러듯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정이 될 거라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더 편하게. 저도 그 시다스 홍보 모델을 한동안 했었지만은 네. 이 시다스가 딱 신어보면은 일단 골프가 더 잘 맞아요. 발바닥을 딱 잡아주니까. 저는 그보다 발이 편하니까 오래 네. 걸어도 네, 발이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나올 거니까 네. 이건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시다스. 아이, 뭐, 참. 더 발전해야죠, 골프가. 골프가 더 발전해야죠. 그럼 갑자기 이쯤에서 분위기가 숙연해지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응. 조금 물어뜯는 시간 네. 가져볼까요? 네.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보드커 프로님, 네. SBS 중계 왜 그만두셨어요? 사실 처음에 제2골프에서 개국을 했잖아요. 2005, 6, 7년에. SBS로 스카우트에서 올 때만 해도 SBS에서 SBS 챔피언십을 하와이에서 마우이에서 현지 중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 그건 PGA 중계 현지에서 너무 하고 싶다. 그 플랜테이션 가서 미친 듯이 쳤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네, 파리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SBS에다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 우리 올림픽 중계 누가 하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항상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원포인트로만 KBS에서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제가 중계를 아예 그냥 그만두고 완전히 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 선언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 이렇게 그만두고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됐어요. 아니, 소영 씨도 프리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가서 나왔지. 아니 인프랜드 그러고 조프로도 다 사실 그쵸. 계약이 없죠. 없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상도 이상 이제 경쟁 채널에 안 나가고 그쵸.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그 SBS의 지금 명예회장님이신 윤세영 회장님하고의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실 뭐 타 방송에서도 정말 좋은 조건이 많이 왔는데 저 안 갔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KPGA가 대회가 없을 때 7개 이래 대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10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윤세 회장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회장님 저 남자 KPGA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되니? 대회가 남자 대회가 7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뭐 20개 가까이 돼야 이 프로들이 생활도 되고 기량도 향상이 되는데 그게 되려니까 스폰서가 너무 부담이 많다. 상금, 고수 사용료, 프로암, 뭐 방송 중계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3억짜리 대회를 하는데 뭐 한 15억 들어간다. 스폰서가 엄두를 못 내니 회장님이 1년에 10개씩 한 대에 3억씩을 상금을 좀 내주시고 스폰서가 뭐 나머지 이렇게 경비할 수 있게끔 해서 부담을 적게 하면 대회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계산을 해보면 150억이 돼요. 18년 전에 15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회장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네가 나를 설득을 시켜봐. SBS 골프가 왜 150억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냥 회장님한테 설득을 시켰어요. 회장님 방송국 골프 방송국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SBS가 있었죠. 프로 대회가 있어야 방송도 활성화되고 프로
스포츠가 살아야 골프 산업이 산다. 회장님이 골프를 좋아하시고 사명감이 있으시니까 골프 채널을 했으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보고 150억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그때 무슨 뭐 시리즈로 했었죠. 네, 챔피언십. SBS 투어? 코리안 투어, 네, SBS 코리안 코리안 투어 무슨 오픈. 네네네. 그 이제 조건이 회장님 뭐 유럽 가면요 볼보 투어, 스칸다나비아 오픈 뭐 이런 게 있는데 SBS 투어 무슨 뭐 지산 오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남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회장님이 선뜻 큰 돈입니다. 20년 가까이 전에 150원. 그 고마움 때문에 딴 방송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네요. 좋은 요건을 해도. 예, 뭐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회장님을 설득을 시켜서 그쵸. 대회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평생을 도와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방송을 못 나갈 때까지는 S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저는 무슨 아니요, 마음도 모르는 아니요, 싸가지 없는. 아니요, 그게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고프로님 150억 얻은 적이 없잖아요. 저는 20년 전에 150억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보고 타 방송에서도 뭐 프로포즈를 해요. TV 조선에서도 그렇고 뭐 방송 아시안 게임 같은 거 좀 해설해 주세요. 네. 좀 혹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고프로님 다르죠. 고프로님은 오셔서 뭐 해설하시고 편안하게 후리처럼 이렇게 하시고 또 SBS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프로님 자신이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올림픽 해보고 싶다. 그렇죠. 올림픽 하는데 뭐 SBS에서 올림픽 하시면 저희들은 하고 안 됩니다. 고프로님이 선택이에요. 나는 뭐 올림픽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워낙 해설을 또 잘 해주시니까 또 올림픽 하고 또 SBS 오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또 그래 다 되는 거죠. 뭐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 이번에도 주장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연예인들도 불과 한 10년 전인가요? 다 묶여 있었잖아요. 맞아요. KBS면 KBS로 나가야 되고 MBC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프리랜서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골퍼들도 그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프리가 된다 해도 이제 그 사정 때문에 그쵸, 예, 그런 거지. 사실 나는 뭐 꽉 묶여 있으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기 S에 있으면서 뭐 제2에 가서도 저 다른 프로그램 제시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곧 풀리지 않겠냐 우리나라도. 또 워낙 잘하셔서 분명히 다녀오시면 다시 또 꼴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임신한 프로님 왜 KPGA 회원 검색하면 안 나오세요? 제가 KPJ 67번이거든요. 네. 검색하면 안 나와요. 검색하면 안 나와요. 네, 67번인데 이제 67번만 있고 이름이 없어요. 왜요? 제가 사실 탈퇴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협회 회장 선거가 되면 또 뭐 이제 서로가 논란이 있고 그건 발전되는 거니까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해서 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연관이 많은데 이제 그 아까 제가 150억 SBS에서 이제 이렇게 협회에다가 주고 발전했는데 소문이 뭐 180억 받아서 임진아리가 30억 챙겼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부럽다. 하여튼 좀 그게 많아요. 사실 탈퇴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윤철 감사원장님을 협회 회장님으로 모셨어요. 모셔서 이제 협회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근데 그 훌륭한 분을 안 하시려는 분을 정말 노력해서 모셨는데 소문에 전 원장님이 이제 뭐 윤생 회장님하고도 친하고 그분이 뭐 사실은 대통령만 못하시고 국무총리만 못했지 다 하셨어요. 부총리까지. 행정가고 이래서 우리 협회가 좀 여러 가지로 대외도 유치를 잘해야 되지만 또 뭐 행정적으로 또 우리가 국가에 도움받을 일도 많은데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자꾸 뭐 이제 뭐 SBS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SBS의 협회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문도 있고. 근데 너무나 유언비어가 사실은 많이 나니까 이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자꾸 그만둔다는 거예요. 야, 내가 회장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나 안 할래.
그래서 이제 회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덕을 쌓질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빠지면 회장님이 이렇게 우리 협회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회장님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탈퇴를 할 테니까 회장님은 4년 동안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해지죠. 이게 뭐야? 막 사람들이 이제 충격이죠. 이게 뭐지? 막 유언비가 막 이상하게 뭐 SBS하고 뭐 돈을 받았다, SBS의 협회를 팔아먹는다,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싹 떠가쁜 거예요. 나는 그만뒀는데 회장님이 잘 하셔야 되는데 한 또 몇 달 있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회장님도 그만두시고. 중간에 그만두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프로가 회장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건 아니고 이제 사단법인이라는 데는 주인이 다 회원이다 보니까 훌륭한 분을 모시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이 나이에 뭐 제가 그만둔 나이에도 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뒤에서 이렇게 협회를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프로님 탈퇴하신 거 저도 오늘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뭐 KPGA 선수권 하면 KPGA에서 그게 가장 메이저잖아요. 그 메이저를 2승을 했는데 네, 메이저 2승하셨잖아요.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때 막 협회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도 그 뉴스를 보고 뭐 좀 등을 돌린 분도 계시고 뭐 근데 사실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착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프로들이 다 착한데 이제 뭐 이렇게 그 한두 사람이 좀 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어디를 가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거는 사실은 내 불찰이죠. 내가 견디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견디고 나왔다는 게 이제 뭐 그게 불찰인데 그래도 뭐 KPGA 지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밖에서도 나 또 남자 대회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KPGA하고 턱을 진 거는 아니고 그 논란 때문에 좀 이렇게 내가 그만두는 게 또 잠재울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만둔 거지 뭐. 그 KPGA가 사람들이 나빠서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이 논란은 또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궁금한데 임진환 프로님은 돈 많은 사람만 레슨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로님. 아세요? 절대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네. 제가 한 번은 정말로 황당한 게 캐슬렉스 연습장에 무슨 행사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랬더니 아마추어 한 분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프로님하고 라운드 하는데 2천만 원 받으신다며요. 대놓고요? 응. 어떻게 하셨대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했더니 에이 제가 국세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뭐 신고할 사람도 아닌데 그러고 내리버리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늘을 또 내려서 내다보고 참 그래. 그냥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뭐 고프로님도 그렇고 우리 조민정 프로도 그렇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논란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못 참으면 내가 수양이 안 된 사람이다.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요 뭐 그 소문에 그냥 지금 돌아가신 탤런트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그분하고 2년 동안 제주도에 그것도 구체적이야. 2년 동안 제주도에서 동네생활을 했다고.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뭐 내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겠냐.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하고 뭐 밖에서 이제 그게 왜 그런 소문이 나나 이렇게 보면 제가 사실 그 지금 반트라는 골프장에서 아카데미를 이제 18년이 됐어요. 신라호텔에서 하는 건데 우리 프로들이 많이 있어요. 10몇 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거기에 맡아서 좀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레슨을 하면 우리 프로들이 아무래도 레슨 하는 게 좀 적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원장이라고 막 내가 다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레슨을 안 합니다. 안 하고 1년에 딱 10일을 해요. 1년에요? 네, 1년에 10일에서 12일을 원 포인트만 딱.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니까. 그래서 안 하고 했는데 레슨비를
만원 받아요. 그냥 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분에. 아, 진짜요? 진짜요, 프로님? 네, 우리 고객들은 네. 아니, 10회는 안 받습니다. 1회만 받아요. 아, 진짜. 우와. 아니 그렇게 해서 네. 레슨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야 임진아이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레슨 안 해주는구나. 레슨 안 하니까. 아, 근데 그게 그것도 사실은 와줘야 그게 되구나. 아니고 1년에 한 12일 정도 원포인트 하고 그 원포인트 하는 이유는 우리 프로들이 열 몇 명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그래도 우리 프로들이 생활이라도 좀 잘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돈 많은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프로님이 인맥이 좋으셔서 맞아요. 시세 많은 뭐 내가 주변에 또 좀 이렇게 뭐 되게 복이 많게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골프 치자 하면 치고 대기업의 CEO 분들 이런 분들 이제 그 은퇴하기 전에 같이 운동합시다 하면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높은 사람들하고만 친해, 잘하는 사람만 친해 뭐 이런 소문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돈 많으신 분들이라고 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를 네네. 예, 안 하셨으면 충분히 좋겠어요. 해명이 됐습니다. 예. 네. 해명이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조민진 프로님. 조민진 프로님은 네. 될 법한 선수들만 키우신다는 얘기가 가려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네, 진짜 그러지 않았고. 네. 제가 원래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 레슨하고, 대학원 다니고, 방송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희 프로님한테도 전화드려서 많이 상의를 했었어요, 아카데미에 맞아요. 대해서.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아카데미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선수의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맞아요. 굉장히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 저도 일이 정말 쉽게 잘 풀린 케이스예요. 왜냐면 첫 제자가 투어 선수 첫 제자가 박성현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박성현 프로가 와서 오자마자 2승 해버리고 막 이래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승현 프로가 바로 들어왔고, 이승현 프로가 바로 그 다음 해 2승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쓱 이게 풀린 거지. 네. 근데 이제 일부 선수들은 연습장에 와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매주 시합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연습장에서 하루 보고 시합장을 가는 이 루틴을 만들어서 이 선수들만 받고, 주니어 선수들이 오면 좋은 환경을 가라. 왜냐면 저는 그때 그냥 연습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막 선수들을 가려받은 건 아니고 자꾸 보낸 그렇죠. 거지. 지금 오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받지. 지금 오셨는데 누구나 봤습니다. 살짝 20%는 견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진상이 건-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살짝 견제하시면서 지금 이제는 받을 수 있다? 나는 딱 오늘 조민준 프로가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에 참 공감하는 그렇죠. 게 중요한 얘기죠. 저한테도 고프로님 뭐 잘하는 선수들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막 가르쳐달라고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선수를 맡으면 보람은 있으나 내 인생이 없다.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선수를.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데 지금은 바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이런 게 없어서 죄송하다. 그래서 요즘은 선수들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선수들을 하는 거는 한 번씩 이제 선수들이 안 될 때 프로님 식사하시죠 하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 너 요즘 뭐 어떠니 하면서 이제 멘탈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자주 해요 선수들한테. 그러면 선수들이 좀 이렇게 예, 풀려서 갑니다 뭐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조민준 프로처럼 이렇게 또 나의 후배들이 가르치는 프로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나 프로들. 선수를 가르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뭐 그런 거, 애로점 뭐 이런 게 하소연을 할 데가 없을 때 한 번씩 저한테 와서 프로님 저 누구 레슨했는데요. 뭐 이놈의 새끼가 여기 되고 누구야 누구 뭐 이러잖아요. 아니 조민준 프로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네.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있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 내가 야, 그
부모님들과 선생님과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 따로 학생 따로 선생님 따로 이거는 그러면 안 맞는 게 좋다. 그거 세 명이 합해서 해도 될까 말 건데 막 다 이렇게 분산되고 하면 차라리 그런 선수는 그냥 보내는 게 좋다. 이런 조언도 하고 뭐 스트레스 생길 때 걔한테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프로님도 약간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느낄 때가 이 선수를 막 키우고 있는 막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 뭔가 이렇게 좀 잘 가야 되는데 좀 삐딱하게 잘 안 가고 막 스윙이 흐트러지고 막 그러면 이제 가끔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데도 그리로 와요. 꼭 무슨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대학병원 가듯이 이렇게 뭔가 근본적인 치료를 좀 받고 싶어서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레슨 할 때는 하다가 결국에는 선수는 선수끼리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래도 믿는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 모든 프로들이 가르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은 인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 막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고 막 그러는 뭐 조민준이나 뭐 최형규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선수들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좋은 아카데미 있으니까 절대 이 아카데미의 그 화려함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 프로의 인성을 보고 찾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골프 선수를 만들려고 이렇게 부모들이 막 노력하는 부모님들 보면 이게 골프는 잠깐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5까지 뭐 보면 정말 인생에서 골프는 선수하는 거는 잠깐이거든요. 한 연습하는 과정에서 탑이 딱 됐으면 한 3년에서 4년이에요. 그밖에 안 돼요? 나는 그 이상은 못 간다고 봐요. 뭐 가면 정말 롱런이거든요. 상금 랭킹 1등이 4년, 5년 간 사람 있습니까? 3년 가면 많이 갔다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끔 우승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인생에서 4, 5년이 자기의 최고의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그 어떤 영광인데 인생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일반 우리가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더불어 사는 인생을 준비가 안 됐으면 지탄을 받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살아가면서 인생을 제대로 배우고 골프를 배워야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존경을 받는 선수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성적을 잘 내고 돈을 많이 버는 프로보다 조금 위대한 골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도 그게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우승 몇 분 했는데 우승하면 계속 우승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선생님한테 가요. 그 갈 때 나는 그래서 떠날 때 참 사람은 잘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얘가 조금 더 성장을 하는 선수가 되려면 또 다른 선생님의 이론도 좀 인성도 또 좀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케이죠. 가십시오. 그럼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이 이래 보면 그만둘 때 꼭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선생님이요, 레슨도 잘 안 해주고요. 옛날에는 열심히 해줬더니, 뭐, 다른 학생만 해주고. 그게 나름의 그건 아닌데? 근데 조민준 프로가 막 가슴에 와 닿는 거야, 지금. 칼이.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거야. 그럴 때 그 받는 상처는. 맞아요. 어마어마해. 저도 해봤잖아요. 그쵸. 참 오래 했습니다, 제가 위장약을 맨날 먹었어요. 위산이 많이 나. 그냥 매일 스트레스인 거야. 차라리 그냥 내가 선수 시절이 더 나아요. 훨씬 낫죠. 천번만번 낫죠. 내가 대회 나가서 85개 쳐서 예선 탈락을 하더라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사람 남을 가리킨다는 게. 그게 이제 하나 알아줘야 될 게 부모님들이 지도자들은 그 당신의 자식을
내 인생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줘서 가르친다는 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네. 열과성을 다해서. 네, 열과성이 달라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또 더 임프로님 존경하는 게요. 그 선수들 그렇게 오래 지도하고 그러면은 뭐 겨울에 2달씩 전지훈련 가고 뭐 일요일도 없잖아요. 네. 월요일날 애들 시합 있으면 일요일날도 가서 봐줘. 막 이러다 보면은 이건 약간 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가정생활이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이렇게 잘